예. 안녕하세요. 물리 가르치는 유승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설명에 이제 제 소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원 단원 구성이랑 겨울방학 때 어떻게 수업할지 그리고 이제 저의 수업에 대한 특징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모습이고요. 사진 굉장히 크게 찍어놨고 전에는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올해는 대성마이맥 둔곽학원 바로 옆이긴 하죠. 네, 여기랑 그 다음에 이제 시리인자학원 등등에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서 단원 구성 좀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에 사실 요번에 제가 이 대치메카학원에서 수업을 깐 게 다른 학원이랑 조금 약간 다른 스타일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겨울방학 때 보통 주 1회로 하면서 보통 9회 정도로 해서 이제 물리원을 보통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이제 대치메카학원에서는 주 2회 수업을 진행하면서 12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까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원 구성 자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다른 과학 과목들은 총 4단원으로 되어 있으나 물리원 같은 경우에는 총 이렇게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칼럼 자체를 이렇게 4개로 나눠놨고요. 4개로 나눠놨는데 나눌 때는 제가 1단원 자체를 반으로 쪼개놨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1단원 자체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1단원 쪽에 수업을 많이 치중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이제 내용들을 제가 전개해놨는데 이 내용들 중에 사실 조금 중점적으로 들어갈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일 앞쪽에 있는 역학 내용은 굉장히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많이 문제풀이도 하면서 학생들과 호흡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물리학원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간단하게 여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여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역학 내용이 끝나고 났을 때 연력학과 그 다음 상드론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요 내용들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연력학 쪽이죠. 요 내용 자체는 통합과학에서 한번 맛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드론 자체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입니다만 사실 한번 이제 배우고 나면 어떤 내용인지 금방 감이 올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문제풀이 자체는 조금 내용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역학만큼 어렵진 않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2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전자기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전자기 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뒷부분에 이 전자기 유도나 이런 내용들은 학생들이 통합과학에서 한번 배웠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시간을 투하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절하게 제가 시간을 배분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파동 쪽으로 가게 되면 내용이 가장 쉬워지게 되면서 물리학원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해서 제가 비중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4, 3, 2, 1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앞에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수업은 어떻게 설명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역학 파트에서 총 4번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이랑 상대론 쪽에서 2번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파트에서 제가 2번의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 파동 파트 가서 1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9회 시간 동안 개념 학습을 하면서 간단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플러스 3, 즉 12번의 수업이니까 3번의 수업은 뭘 더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역학 심화 내용을 제가 3번 정도 더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 이제 학생들을 굉장히 이제 계속 봐오고 한 거의 뭐 5년 넘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2학년 들어가서 특히 이제 내신 이제 대비하는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리학원은 역학, 즉 1학기 중간고사만 잘 해내면 요 성적이 정말 1년 내내 가는 경우가 거의 한 8, 90%입니다. 해서 앞부분, 제일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서 제가 개념 수업을 진행할 때도 이렇게 4번 가까이 진행을 하고 또 마지막에 심화로서 3번을 진행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앞에 4번을 진행할 때는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심화 내용까지 한다는 얘기는 뭐 고3들이 다루는 그런 테크니컬한 요소들까지 같이 이제 곁들여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역학 4번 하고 다른 거 이제 하다가 넘으면 또 적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총 이렇게 9회 수업을 진행을 하는 동안
보통 이제 제 수업 구성 자체가 제일 처음에 테스트를 25분에서 30분 정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풀이하고 진도를 나갑니다. 근데 제가 겨울 방학 때는 특히 이제 고3이 아닌 고2나 뭐 이런 이제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 자체를 계속해서 9회 동안 역학만 보게 됩니다. 물론 뒤에 내용이 안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역학을 4번 정도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배웠으면 요거에 대한 문제풀이 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요까지 끌고 내려오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방학 특강 때 제가 테스트 보는 거는 계속 역학으로만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4번의 수업은 굉장히 간단하죠. 제일 첫 수업은 속도와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뉴턴 운동 법칙,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4번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역학 하나만 한다고? 그렇게 내용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개념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개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소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고3 수업 종강을 하긴 했습니다만, 보통 파이널 마지막쯤에 제가 개념을 한번 쭉 정리를 해주는데 그거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정도로 물리학원 내용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근데 어려워하는 이유는 당연히 문제풀이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내용으로 한 번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개념을 심도 있게 진행을 당연히 하겠지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상황을 분석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난이도를 낮은 레벨부터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3회 때 조금 더 심화시켜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1학기 이제 중간고사 대비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성적 그대로 쭉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구조적으로 좀 약간 그런 측면이 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앞쪽에 역학 내용을 이렇게 심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요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력학 가서 똑같이 역학 내용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 파트에서도 똑같이 이제 힘이 나오면서 역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자기 유도에서도 힘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파동 파트 들어와서도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운동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줍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굉장히 잘 심어두고 쭉 끌고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제 수업에 대한 특징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의 수업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키워드별로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서 뭐 근본, 시간, 그냥 고퀄, 동행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좀 근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르친다, 즉 물리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언제였죠? 아마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했던 내용 판서를 잠깐 이렇게 찍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수업을 진행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은 이런 것들이 있다가 아니라 애초에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부터 파고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결국엔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겨울방학 시기가 아니면 개념을 정말 깊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서 쭉 끌고 들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요 판서 하나만으로도 내용 전체가 다 이해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사실 그렇습니다. 외모에 자신은 없지만 판서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시간 그리고 뭐 이제 효율 그리고 테크닉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내용을 배울 때는 내용 자체는 많이 없지만 이렇게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를 예시로서 이렇게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2021학년도 모의평가 20번 문제인데, 모범 답안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직 상황에 용철 달려 있을 때는 반드시 힘 위치 그래프를 떠올려 보자 라는 식으로 제가 해석하는 방식들을 계속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이런 유형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제가 문제 자체를 굉장히 유형화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우리가 힘 분석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해서 조금 더 심플하게 문제를 풀어내자. 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실제로 모범 답안 같은 경우엔 A4 용지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당연히 망하겠죠. 그 이유는 굉장히 심플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결국 논술 시험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신 시험 혹은 뭐 고3 수업은 아니지만 뭐 수능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온 수업인데, 그럼 결국 그런 시험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어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가 얼마만큼 좋은 풀이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유형화를 시키고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키워드는 동행이고요. 학생들이랑 어떤 식으로 제가 같이 호흡하고 또 어떻게 커뮤니티가 이루어져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물리라는 과목은 수학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자체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을 잘하는데 물리를 못하는 케이스는 있어도 물리를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개념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뭐 생물에서 호르몬 외워서 그냥 찍찍찍 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 도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되게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질의응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밴드 통해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질문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당연히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났을 때 복습 영상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튜브 띄워놓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처음 이제 시도하는 거긴 합니다만, 제가 유튜브 그 라이브 장치를 다 사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켜서 학생들과 좀 호흡하고 또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 라이브를 또 킬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 시간은 정해놨는데 목요일 날 밤 11시로 제가 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 끝나고 와서 숙제하다가도 모르겠던 것들, 그리고 그날 수업 들었는데 모르겠던 것들 질의응답할 수 있게끔 목요일 날 밤에 이렇게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할 때 있어서 절대 이제 궁금한 게 남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근데 사실 겨울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크북 교재 자체가 한 45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450문제 풀이 영상을 다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약간 호응도가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절대 숙제할 때 있어서 무리가 없게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은 일단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리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고 사실 조금 선택이 좀 깊이가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뭐 그냥 순수하게 저의 생각이면 저는 화학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화학 문제를 보다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뭐지? 이거는 정말 화학을 묻기 위함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영재성을 묻기 위함인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숫자 가지고 장난치면서 퀴즈형으로 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물리에서도 그런 파트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 파트와 자기 파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긴 해요. 정말 간단한 개념인데 이게 뭐야? 이거 정말 물리를 잘하는지 물어보기 위함이니?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물리는 역학이 많이 치중돼 있죠. 근데 역학 내용 자체는 그런 퀴즈형 문항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수업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역학이고, 그럼 왜 이름이 역학이냐? 이게 힘력자의 학문학자다. 결국 우리는 4주라는 시간 동안 힘을 얼마나 잘 분석해서 이 힘을 어떻게 구해내고 이 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만 잘 파악하면 결국은 다 풀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 당연히 학원들을 많이 오겠죠. 근데 올바르게 배운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잘 해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혹시 여쭤보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보통 없어서, 그렇죠. 문제 풀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미적분도 알면 일단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도가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 건지.
제일 첫 시간에 이제 나오는 정도인데 사실 그 미적분이라는 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굳이 필요 없고, 그리고 미적분을 써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풀고 있다는 얘기는 결코 효율적인 풀이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국소적인 내용만 그렇게 풀었을 때 되게 나을 수 있는데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점 뭐라고 생각하냐면, 풀이를 알려줄 때 어떤 기가 막힌 하나 풀이를 보여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당연히 감화가 되겠죠.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 문제에만 국한된다면 그건 결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한테 얼마나 일관성 있게 문제 풀이를 전달하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미적분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서. 어느 정도 물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학 실력 정도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해야지. 삼가함수 정도만 알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다. 아주 정말 간단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은 정말 가감없이 드려요.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탔거나 은상을 탔으면 굳이 수업 오지 말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리 올림피아드 시험 자체도 굉장히 사실은 문제풀이를 잘 해내야 되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꽤 큰 연관성이 있고요. 그래서 물리 올림피아드 그냥 잘 해냈으면 솔직하게 겨울방학 특강 안 줄어든. 그렇죠? 교과도 솔직하게 문제풀이 위주입니다. 예, 이게 제가 이제 단연간 사실 영재 쪽도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올림피아드 대비도 해봤었고, 근데 정말 물리는 어느 시험을 치든 다 똑같습니다. 예, 다 그러니까 내용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피아드는 뭐 물리 1, 물리 2, 일반물리 약간 들어가죠. 근데 문제 스타일에 큰 차이가 보이는 곳은 딱 수능 영역에서 딱 고등학교 영역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기랑 자기 파트. 퀴즈 영어로 나오는 거 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 특히 역학 파트에 대한 거는 올림피아드에서 높은 성적을 얻었으면 정말 큰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된다. 근데 물론 내신 대비에 해당하는 거겠죠. 수능 대비로 가면 조금 얘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테크니컬한 요소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사실 수능이 좀 더 타이트하거든요. 좀 더 제한된 시간이고. 근데 물론 이제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휘문이나 단대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엄청 빡셀 필요는 없습니다. 예. 혹시 또 있으실까요? 예, 저 설명